예, 그럼 지금부터 전 세계적으로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품질 관리와 기업의 위기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품질 관련 이제 기본적 핵심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의 소비자가 누구냐 이런 부분들을 먼저 파악을 하게 되죠. 이런 단계는 보통 제품이 기획 단계 시작이 되는데 그 기획 단계에서 먼저 구분되는 것들이 이 고객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생각하는 이런 기획 단계에서의 모든 내용들은 설계 구상서로도 표현이 되고 있는데 이 단계에서 제품에 대한 니즈, 고객이 어떤 것들을 원하는지를 확보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중요하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화면에 보시는 내용이 우리의 경쟁 회사가 어디가 되느냐. 예를 들어서 어떤 제품을 만들었을 때 동종 업계의 회사가 여러 군데가 있다고 하면 그 업계에서 가지고 있는 수준이 얼만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실제로 제품 개발 단계에서 반영하는 것. 이것은 경쟁력 확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품질 관리 핵심 개념은 크게는 고객의 만족을 얼만큼 이끌어낼 수가 있느냐. 두 번째로 경쟁사 대비해서 품질 확보를 얼만큼 잘할 수 있느냐. 그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품질 관리 기본적인 사항들은 이제 고객이 요구하는 여러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화면에 보시는 재화라는 단어, 근데 용역이라는 단어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재화 용역은 실제로 소비자와 기업 간의 거래 관계에 있어서 제품을 받고 또 금전적인 제출하는 이런 형성되는 관계에서 얼만큼 이 품질적인 측면을 확보할 수가 있느냐, 여기 이제 품질 관리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품질 관리의 이제 필요성에 대두됐던 목적을 잠깐 보시면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소량 생산에서 대량 생산 넘어오면서 많은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그 요구 조건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니즈라는 부분을 표현할 수 있겠죠. 또 그런 부분들을 얼마큼 잘 대응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이 많이 이제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이 소량 생산에서 대량 생산 넘어가면서 이 대량 생산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불량품들을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도 이제 품질 관리 측면에서 많이 화두가 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이런 부분들이 크게 두 가지 나눌 수가 있는데요. 물리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외형, 사용 난이도, 수명, 화면에 표현되어 있는 이런 세 가지 용어를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면 물적 특성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가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서비스. 우리가 이제 많이 제품에 문제가 생겼을 때 회사 상대로 클레임을 제기하거나 이에 대한 AS파 요구를 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다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품질 관리 핵심은 원가라는 측면이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기업에서 이런 원가적인 측면이 기업의 입장에서는 약이나 독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원가적인 측면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품질 저하가 일어날 수가 있고, 원가를 너무 높이다 보면 생산의 생산비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 기업의 이윤 추구에 있어서는 좀 많이 반대되는 현상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 품질 관리에 이제 7가지 팩터를 많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사람이나 기계, 재료, 작업 방식, 자본, 판매, 경영, 7가지 정도를 표현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품질 관리하면 많은 사람들이 공장 설비나 뭐 설계 단계에서 앉아서 확보하는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기업의 그 생산 현장에 가보면 품질 마인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정신력, 그 다음에 작업 스킬, 이런 부분들이 더 품질 문제를 좌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4가지 사례를 보시게 되면 현재 품질 문제가 품질 마인드, 즉 작업자의 마인드, 설계자의 마인드가 얼마큼 중요한지 그 내용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를 보시게 되면 최근에 이제 많이 문제가 되고 있었던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문제인데요. 이 누수에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산타페라는 차종을 알고 계실 텐데, 이 산타페의 누수가 발생을 하면서 실제로 이제 같은 플랫폼을 공유하고 있는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도 이 누수가 발생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명 뭐 독자나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이 약간 비웃는 비아냥거리는 형태로 뭐 수타페나 수반테, 소렌토, 스포티지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근본적인 문제를 추적해 보면 이 공장 작업자의 그 품질 마인드가 많이 약화되어 있는 그런 현상들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던 GM에 관련된 상황인데요.
이 시동장치 불량으로 인해 가지고 그 차량 시동 꺼짐 현상이 발생됐던 사건이죠.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가장 문제점이 됐던 것은 해당 엔지니어가 시동 꺼짐 현상을 알고 있는 사항을 묵살해서 10년 동안 은폐했다는 사실이죠. 거대 글로벌 기업이라는 지연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 시스템과 절차서, 지침들이 있는데 불구하고 엔지니어 마인드가 이 품질 은폐에 관련된 사항까지 가는 부분들은 막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여파로 보시면은 현재까지 한 303명이 사망을 하고 2,400명 정도가 부상을 당하는 사태가 이제 벌어졌고, 실제로 집단 소송이나 이퀄 비용으로서는 현재 그 추산이 어려울 정도로 굉장한 그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문제점은 이런 품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돈이 큰 돈도 아니고 단 57센트밖에 안 됐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엔지니어의 입장에서 그 품질 확보에 관련된 그 마인드가 얼마큼 중요한 것인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 도요타 사건인데요. 이 도요타 사건은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형사 기소 유예 조건으로 1조 3천억 원의 벌금을 받았다는 것인데, 형사 기소 유예라는 거는 형사처벌 받는 거를 유예한다는, 그러니까 미룬다는 뜻이거든요. 이 거액을 낼 수밖에 없었던 현상은 급발진이라는 사건을 알고 있었으면서 도요타 임원진이나 내부 엔지니어들이 그걸 숨겼다는 것이죠. 근데 이 문제는 실제로 미국에서 대량의 그 사망사고가 발생을 하면서 도요타의 생산 차량 80%, 그러니까 전 세계 생산량의 80%가 리콜되는 엄청난 그 파급 효과를 갖고 왔는데요. 이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2009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도요타가 이제 세계 최대의 자동차 회사를 부상을 합니다. 근데 그 과정 중에 생산량 확대를 하기 위해서 해외 현지의 부품을 수급하거나, 그 다음에 이 설계의 플랫폼을 공유한다는 이런 부분들 많이 하다 보니까 리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까지도 다 묵살되어 있던 이런 상태가 됐습니다. 사실은.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이 북미 지역만 하더라도 소송 액수만 따져도 한 몇십조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기본적으로 이 도요타의 품질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최고를 자부하다가 생산량 확대, 외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품질적인 문제를 등한시했던 이런 부분들은 큰 반면교사를 삼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 볼 수 있는 사항은 최근에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폭스바겐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 배출가스를 조작했다는 부분들, 도덕적 의미에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는 사건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2009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50만 대 차량에 대해서 조작이 들통나고 있었는데, 최근에 사건의 그 조사를 결과를 보게 되면 거의 전 차종에서 이러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폭스바겐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도요타 똑같은 방식으로 품질에 관련된 부분들을 내부 엔지니어들이 숨겼다는 거 볼 수 있는 부분들인데,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그 기만 행위에 대해서 전혀 소비자가 모를 것이라는 착각 속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품질 마인드에 관련된 부분은 다른 시스템보다는 가장 사람이 중심에 있다는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인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품질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여러 가지 법리적인 환경 변화를 보시게 되면 결함 추정의 원칙, 정황적 증거 인정하는 거, 입증 측에 전환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이 현재 품질 문제 발생을 했을 때 법정에서 판단할 수 있는 법리 변화가 이 소비자 입장으로 돌아서고 있다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소비자의 그 생활 여건이 확대가 되면서 이 과거와 달리 소비자가 느끼는 제품에 대한 것들, 즉 품질에 대한 기대치는 이제 안전이라는 쪽으로 많이 이동이 되고 있다는 거죠. 화면에 보이는 그 2014년도 한국의 그 소득 수준을 보면 한 24,000달러로 예측되고 있는데, 실제 2만 달러 넘어가면 제품의 그 안전성에 대한 부분들이 품질 문제로 많이 집중화되고 있다는 그 통계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런 부분들은 소비자의 성향 변화하고 또 많이 연관이 되고 있는데요. 그 네티즌이나 국대주와 그다음에 조직화, 강성화 이런 네 가지의 패턴들은 품질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가 대응할 수 있는 패턴들이 과거와 달리 상당히 조직적이고 강성화되고 국제적이고, 그 다음에 쉽게 정보를 취할 수 있는 네티즌에 관련된 부분까지 확산이 되고 있다는 이런 부분들을 특성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 품질관리 체제가 기존의 체제보다는 좀 더 다른 형태로 전개가 돼야 된다는 부분들이죠. 대응 상자까지 변화된다는 것, 그 다음에
이 소송이 발생했을 때 그 패소하게 되면 2차, 3차 소송이 계속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들. 그러니까 품질 문제 한 건으로 인해 가지고 회사가 망할 수가 있는 그런 사태까지도 충분히 여려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소비자 성향 변화에 대한 오티마이징 툴이라는 이 단어는 아까 말씀드렸던 소비자의 성향 변화에 있어서의 그 특성화되고 있는 최근의 모습들, 이런 부분들이 과거의 품질 체계로 가지고는 해석이 안 되고 최근에 있는 이 툴을 다시 개발해야 되는 그런 부분까지도 조금 고려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인 그 제조물, 그 제품에 관련된 범위가 확대가 되고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추정을 통해 가지고 품질 문제를 확정하는 부분들, 법적인 판단까지 포함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제조회사보다는 소비자 입장을 들어준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많이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품질 문제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지금 보시는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시사점을 갖고 있던 사례인데요.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 차량의 그 충돌과 추돌, 이 두 가지 패턴을 다 같이 이제 고민해 봤을 때 이 연료 탱크에 대한 설계 결함에 관련된 부분이죠. 품질 문제에 대해서 원고 측에 주장했던 바는 실제 설계의 품질에 좀 문제가 있었다라는 부분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피고 측 주장에서는 법규는 다 만족했는데 실제로 운전자의 과실이라는 부분들을 이제 부과시켰던 사건이죠. 이 문제에서 가만히 보시게 되면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일부 직원이 알고 있었던 부분들 그거 자체가 또 수년 동안 은폐가 됐던 사실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런 사실들이 내부 엔지니어의 또 고발, 그런 그 은폐 사실을 적었던 보고서가 법정에 제출되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징벌적 배상금이 6조 정도가 이제 부과되었던 큰 사건이었죠. 이 사건의 이제 그 시사점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품질 문제의 은폐는 기업의 위기까지 갈 수 있다는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품질은 이제 기업의 생존을 위해서 이제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되는 패러다임인 사실인데,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중심에 사람이 있다는 것. 그래서 기본적인 그 소비자의 입장을 봤을 때 품질 문제는 기업의 생존의 문제가 아니고 자기의 생존의 문제를 연관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품질 문제가 반드시 확보가 돼야 될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